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 사는 이야기. 말라깽이는 말라깽이대로 걱정이고 뚱땡이는 뚱땡이대로 걱정입니다. 근데 말라깽이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뚱땡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라깽이도 싫고 뚱땡이도 싫다. 그럼 뭐가 좋은 거야?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거. 그럼 적당한 게 뭐냐 이게? 그건 맞을 적자 마땅할 땅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물의 정도, 수준, 상태 등이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그냥 잘 어울리고 알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일반적인 용어로 표준입니다. 표준 체형, 표준 체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뚱땡이 중에서 또 다른 뚱땡이가 아니라 과식하지도 않고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찐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한번 꼭 해보라는 겁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살이 찌거나 몸이 부어 고민이라면 이게 질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체중이 증가한 것인지 질병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라. 우선 살이 찌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쿠싱 증후군,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 세 개가 대표적으로 살이 찌는 이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장내 세균층의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들, 질병들의 공통점은 호르몬을 만드는 셈인 내분비 기관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음양오행상으로 따지면 콩팥 기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주장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지방이 잘 축적되고 또 부종이 발생하고 체중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는 이건 질병을 치료하면 체중이 또 정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뭘 얘기를 했냐면 지방이 잘 축적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이런 피르미쿠테스 균이 많으면 살이 찌고, 그죠? 또 유익균은 지방을 잘 분해하는 유익균은 박테리오데테스가 많으면 정상적으로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음식 먹는 걸로 인해서 뭐 장내 세균층의 문제니까 이건 뭐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쿠싱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싱 증후군은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이것과 기량작용하는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는 낮과 밤을 이렇게 승질나고 또 승질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그 부신이나 부신 피질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 속의 뇌하수체에 혹이 생기면 코르티솔 분비가 과다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뚱뚱해진다. 아셨습니까? 근데 요 뇌 속의 뇌하수체 요 호르몬 분비 기관이나 콩팥 위에 달라붙어 있는 부신은 이 전부 다 콩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솔 분비가 많아지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얼굴은 이렇게 달덩이처럼 커지고 이런 살이 찌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은 신장과 연관이 됐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 번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에 물혹이 여러 개 달라붙어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개 기능이 뭔가 달라붙어서 정상적인 난소의 호르몬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난소 증후군은 주로 여기 허벅지, 볼기짝 허벅지 요 두 군데가 항아리처럼 살이 아주 이빨이 찝니다. 그래서 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분비 균형이 깨져서 여성이 남성화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살이 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성질이 좀 더럽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면 남성화로 변화되기 때문에 생리가 끊기고 목소리가 허스키해집니다. 허스키해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다운 목소리를 가져야 되는데 목소리 굵어요. 여보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여보세요 뭐 잔진합시다 이 버스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남자 목소리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리에 털이 자라고 다낭성 난소 중 난소에 어떤 물혹이나 뭐가 문제가 생겨요. 여자들은 여기 요 남자들 요 시험난데 여기에 까만 솜털이 납니다. 그러면 난소에 물혹이 있거나 뭔가 이상이 생겼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생겨서 당뇨병도 잘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음양호 현상의 신장과 연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건 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관련된 이 총괄적인 것은 간이지만 이 호르몬 티록신 호르몬에 관련된 것은 이건 또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 신장과 간 기능의 두 개가 복합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기능 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갑상샘 기능 저하가 생기면 입맛이 없는데도 살이 찌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됩니다. 이거 지방이 축적되고 부종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기능 저하증이 오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행동이 둔해져요. 그냥 굼떠지고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호르몬 관여하는 장기가 이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고는 이런 질환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들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서 이런 질환들을 고쳐가면 뚱땡이가 서서히 정상 체형으로 또 체중을 갖도록 이렇게 변화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콩팥이 대단히 중요한 장기예요. 그래서 또 이거 못지않게 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종은 콩팥, 심장, 간 기능 이상 시 발생하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로 이걸 갖다가 신증후군, 이건 콩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 덩어리인 이런 콩팥 그 사구체에 구멍이 커져서 단백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혈관 속에서 삼투압을 유지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알부민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부종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또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 기능 부전입니다.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에서 피를 짜주는 힘이 부족하거나 간경변, 간경화가 생겨서 혈중 알부민의 농도가 떨어져도 부종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종의 원인은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정강이를 누르면 거기에 이렇게 누른 자국이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함요 상태를 그냥 갖고 있죠. 보통 사람은 누르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콩팥, 심장, 간 기능 때문에 생긴 이러한 부종은 주로 다리 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강이 뼈에 이렇게 쑥 들어갔다 안 나오는 것은 갑상선 기능하고는 또 연관이 없습니다. 갑상선 부종과는 거기와 관계없고 이 다리 쪽에 나타나는 부종은 콩팥, 심장, 간 기능 저하 시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콩팥은 스트레스를 받는 기관이고 또 간은 이 스트레스를 보관하는 것이고 심장은 스트레스를 뱉어내는 것인데 이 세 기능이 서로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호르몬 기관 내분비 질환이죠. 이 호르몬 분비하는 이 뇌하수체와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은 이러한 몸이 뚱뚱해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뚱뚱해지는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비대해진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뇌 속의 뇌하수체 이거는 즐겁게 생활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면 내 생각과 다르면 너는 잘못되고 틀린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견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너는 틀린 거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너는 그래서 보니까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만 콩팥이 망가져요. 상대방은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하고 정리할 수 있고, 콩팥과 연관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면 될 거 아니요. 그렇죠. 잘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 말. 그래서 그거는 쓰고 달고 한 것을 줄이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차가운 것도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도 짜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수달차싱을 버리고 매콤하고 찝찝하게, 주로 찝찝하게 먹으면 신장 기능이 보강이 됩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짭짤해 먹어서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골수 기능 좋아지고 뇌 기능이 좋아지면 이런 호르몬 분비기관 내분비 질환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뚱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발과 귀, 발도 신장과 연관된 반사하고 귀도 이게 신장과 연관돼서 귀를 자꾸만 잡아당기라 이마. 못살게 굴어라 이게. 밑으로 옆으로 위로. 그리고 이걸 꺾어보라 이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 귀를 만질 수가 없어요. 이걸 꺾으려면 아파서 죽어요. 신장 기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럼 이걸 신장 기능을 좋게 하려면 이걸 자꾸만 주물러라 이 말이야. 신장이 좋아지려면 이걸 귀를 노골노골노골하게 만지라 이 말이야. 그러면 좋아져요. 그럼 신장 기능이 좋아져요. 아시겠어요? 스트레스가 연관돼서 아까도 했지만 신장, 간, 심장, 공교롭게도 신장, 간, 심장 세 개를 다 좋게 한다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쿠싱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갑상샘 기능 저하증, 부종 이런 게 생기지 않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 스트레스가 이런 병, 이 쿠싱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갑상샘 기능 저하증, 또 부종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쓰고 달고 좋아하고 커피,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좋아하고 창고 크 하면서 소주, 맥주 좋아하고 싱겁게 먹고 그러니까 이런 뚱땡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병을 어렵게 생각하면 병이 고치기도 어려워요. 병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쿠싱 증후군 이거 이렇게 되고 그냥 이런 거 뚱뚱해가지고 아니 고치기 어려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기만 뚱뚱해져. 갑상선 기능 저하증 뚱뚱해져. 이거 고치기 어려워.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질 더러운 거냐. 성질 좀 좋게 갖고 찝찝하게 먹으면 고쳐지잖아. 단 쓰고 달고 차고 시고 그걸 좀 버리고 그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단순하잖아. 짜게 먹어라 이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짠 맛의 음식 불리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장. 끝났잖아. 그런 음식 자주 먹으면 이렇게 신장기능이 좋아서 이렇게 좋아져. 그러면 뚱땡이 걱정 안 해도 돼. 좋아지니까.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과식하지도 않고 운동을 해도 살이 찌는 이유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쿠싱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장, 콩팥, 신장, 간장, 심장 기능이 어떤 문제가 생겨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부종이 생기면서 이런 몸이 좀 뚱뚱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질 죽이고 그러려니 하고 살면서 음식 수달차싱 버리고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으면 정상 체중,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스트레스 버리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멋있고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